안녕하세요. 하룬레코드의 이하룬입니다. 정말 춥네요. 자, 오늘은 제 예전 영상이나 스트리밍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고음을 낼 때 가장 중요하고 갈고 닦아야 되는 기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. 바로 코. 이 코에 대해서 얘기를 진짜 많이 했죠. 코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강이라는 곳에 대해서 저는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요. 그죠? 근데 제가 왜 이 비강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이걸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발성, 배우고자 하는 발성, 이 발성이라는 거는 자,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발성이에요. 자, 볼륨을 높이는 발성이라기보다는 볼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갖고 태어난 피지컬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도 기관지가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볼륨이 즉 막 성량이 크거나 그런 보컬은 아니거든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높이려고 과하게 쓰게 되면 즉 성대만을 갖고 그거를 하게 되려면 성대가 다치겠죠. 하지만 그런 발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는 발성은 울림, 즉 볼륨이 아니라 울림을 써야 돼요. 자, 이 울림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하죠? 발성적으로 공명이라고 하죠. 자, 공명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의 소리를 어느 공간에서 내므로 인해서 그 공간의 울림을 이용해서 소리를 풍성하게, 자, 소리를 풍성하게 내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공간의 힘, 즉 압력을 이용해서 소리의 파워도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 볼륨을 높이고자 공명이 아닌 성대에만 힘을 과하게 실기 때문에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고음이 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커요. 그리고 소리조차도 되게 막 가수들처럼 풍성하지 않고, 자,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소리의 힘과 풍부함을 갖기 위해서는 공명을 낼 수 있는 즉 기관을 써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코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제가 원래 이런 그 해부학적인 그림 갖고 설명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하지만 오늘은 이제 제가 조금 전문적인 부분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그림을 갖고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정말 우리 그 얼굴 안에 정말 많은 부위가 있죠. 부위가 있는데 우리가 두드러지게 쓰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쓰는 이 구강 있죠?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. 요 정도 영역. 요 정도 영역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막 돼 있는 부분이 이제 뼈라고 보시면 돼요. 딱딱한데. 그다음에 여기 있죠? 여기 있죠? 자, 그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쓰는 이 구강보다 왜 비강을 택해야 되냐면 자,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, 여기 혀가 있죠. 이 공간의 4분의 3,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흡음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. 흡음재. 흡음. 소리를 빨아먹을 수밖에 없어요. 자,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물풍선과 물을 넣은 물풍선과 책상이 있어요. 그러면 물풍선과 책상을 동시에 쳤을 때 어느 게 더 소리가 명확하게 날까요? 그렇죠? 바로 책상을 쳤을 때가 더 소리가 명확하게 나는데, 자, 그러면 이 구강 안에서만 봤을 때 책상의 위치는 어딜까요? 책상은 뭘 뜻하고 있을까요? 그쵸? 이 딱딱한 부분, 우리 입천장, 그 다음에 물풍선은 이 혀. 그런데 이 혀가 흡음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강 안에서 넓게 쓰면 넓게 쓸 수 있다 치지만 이 혀 때문에 우리가 쓰려고 하고 있는 파워가 제대로 담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은 이 혀에 힘이 들어가고 즉 이 혀뿌리가 이렇게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발음구사라던가 어떤 소리를 고음을 낼 때 그 소리의 명확한 파워와 울림을 갖지 못해요. 왜냐? 흡음재가 다 빨아먹으니까. 자, 그 다음에 보실 곳은 바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이 코 쪽이죠. 자,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, 이렇게 돼서 이 딱딱한 부분이 이렇게 넓게 퍼진 데 있어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딱딱한 곳이겠죠. 입천장의 윗부분인데, 자, 이 공간을 비강이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.
자, 보면은 우리가 구강을 썼을 때 소리에 어떤 울림을 주기 위한 어떤 공간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, 지금. 입천장과 혀 요 사이에 요만큼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자, 비강은 어떠냐면 다 비어 있어요.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. 혀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. 우리가 흡음재 역할을 하고 있는 혀가 없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소리를 내게 되면 훨씬 더 큰 울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작은 동굴과 큰 동굴에서 돌을 던졌을 때 어디가 소리가 더 크게 많이 울리죠? 그쵸? 큰 동굴이겠죠. 큰 동굴에다가 우리가 소리를 집어 넣어야지만, 거기서 컨트롤을 해줘야지만 소리가 큰 울림을 갖고 파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근데 우리가 평소에 고음을 낼 때 많은 분들이, 비강을 쓰지 않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여기를 조여서 많이 내세요. 그렇기 때문에 고음은 고음대로 나오지 않고 답답하거나 발음에 따라 안 되거나 1절 부르면 되지 않는, 발성학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반가성이라는 거를 많이 쓰게 되었는데, 자, 이 비강 쪽에서 써야지만 우리가 이 전두동 있죠, 전두동. 이쪽에 울림을 줄 수 있게 돼요. 이쪽에 울림을 줄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믹스 보이스를 쓰기 위한 두성 부분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눈치채시겠지만,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기도와 식도예요. 식도. 기도와 식도로 나눠지는데,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라는 거는 호흡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. 그죠? 호흡이 지나다니는 길이란 말이죠. 호흡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우리는 뭘 써야 되냐? 호흡 압력을 쓸 줄 알아야 돼요. 호흡 압력. 여러분들, 우리가 호스에 물을 틀어놨어요. 물을 틀어놨는데 그 물을 우리가 좀 더 멀리 보내고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? 호스를 조이죠. 호스를 조인단 말이에요. 호스를 조이면 물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호스로 조이는 압력으로 인해서 물이 세게 멀리 나가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물줄기가 어떠죠? 얇죠. 그게 바로 고음의 원리인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이 호스 있죠? 이 구강이라는 호스는 스펀지가 달려있는 거예요. 스펀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누르자마자 스펀지도 같이 압축이 되면서 물을 빨아들이는 거죠. 그죠? 그런 원리인 거예요. 근데 이 비강이라는 더 넓은 호스는 조였을 때 이 구강보다 더 넓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압력이라는 것이 엄청 더 셀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 호스를 조일 생각을 안 하고 물을 더 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호흡을 더 내뱉는다거나 더 터뜨린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음과 저음과 중음이 밸런스가 안 맞고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강이란 곳, 즉 코라는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잘 연습을 하시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울림이 좋고 되게 파워풀한 고음과 소리를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장담합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코와 비강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진부한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코라는 곳을 내가 좀 써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